구독자가 30만이 넘는데 왜 조회수가 1000회를 못 넘기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는 대형 채널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구독자가 몇십만이어도 포기를 하고 다시 만들죠. 근데 이런 문제가 꼭 대형 채널만의 일은 아니에요. 작은 채널일 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채널이 커지고 나서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이 작을 때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은 전문성을 갖는 채널들을 중심으로 구독자가 많은데도 왜 조회수가 안 나오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타님들, 최근 전문성을 갖고 시청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채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 해결형 영상은 다른 즐거움을 주는 영상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데 있죠. 스케치 코미디를 보는 사람은 즐거움을 기대하고 보는 영상이라서 영상에서 물건을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신 조회수를 뽑는 데는 훨씬 유리하죠. 하지만 시청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상들은 물건을 판매하기에 참 좋습니다. 제가 거북목 베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혹시 영상을 고개를 숙이거나 목을 내밀면서 휴대폰을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거북목 자세는 알 수 없는 두통과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유 없는 통증에 고통을 받기 싫으시다면 이 자세를 매일 30분 이상 유지해보세요. 통증이 싹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만약 매일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면 거북목 베개를 사용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청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문제에 대하여 시청자가 신뢰를 하게 되고 유튜버가 추천해주는 제품 또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시청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상은 유튜버가 신뢰와 전문성을 얻기 때문에 시청자가 구매를 할 때 걸리는 심리적 장벽을 없애주죠. 그래서 전문직 채널들이 이렇게 문제 해결 영상을 만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30만이 넘는 전문직 채널인데도 조회수가 1000회를 못 넘기는 채널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에 속으면 안 돼요. 구독자는 업로드된 영상이 많으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구독자가 조회수를 보장해주지는 못하죠. 특히 이런 정보 해결 영상들은 조회수를 지속적으로 뽑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해당 채널에 관심을 안 갖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채널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찾지 않는 거죠. 전문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채널이 갖는 한계예요. 변호사, 의사, 세무사, 정비공 등등 전문 영역의 정보를 다루는 주제들이 다 이런 한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조회수가 순간적으로 잘 나올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조회수가 잘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직 채널인데도 수십만까지 크게 된 채널의 경우 대부분 3, 4년 전 코로나로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을 때 성장한 채널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성장한 채널들이 오히려 최근에는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형 영상을 다루는 채널은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필요가 이어지는 정보인지 파악을 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회성 정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 채널의 방향과 운명이 달라져요. 같은 변호사, 의사라고 해도 각각 전문 영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혼, 형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채널은 변호사라는 타이틀만 같을 뿐 각각 다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마다 시청자가 기대하는 게 다르고 채널을 운영할 때도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만약 내 전문성에 관한 영상으로만 채널을 운영하면 한두 번 영상이 떠서 잠깐 반짝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조회수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내 고객이 될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영상을 만들면 전문 지식만 나열하는 영상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채널들은 영상 기획을 잘 짜야 합니다. 그럼 이런 전문직 채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 내 인접 주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전문성을 갖는 채널들은 주제의 한계 때문에 조회수가 잘 안 나옵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좁고 깊은 영역을 다루는 정보잖아요. 그러니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전문성 분야에서만 머무른다면 조회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다른 주제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성형외과를 예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형외과를 찾는 고객들은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원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성형 주제 쪽에서만 발생하는 조회수밖에 얻지 못할 거예요. 조금 더 고객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형외과를 찾는 고객들에게 수술이란 수단일 뿐이고 결국 예뻐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형 고객들의 진짜 필요는 나를 예쁘게 해줄 의사를 찾는 데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직 채널들이 수술만 이야기하는 데 바쁩니다.
물론 병원 채널의 경우 수술을 다루는 영상이 병원에 문의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의 전환율이 좋다고 수술 영상만 만들면 결국 채널 전체 평균 조회수는 점점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수십만 구독자가 있어도 1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뽑는 것이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뷰티 관련 채널의 주제를 갖고 와서 소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뷰티 쪽 조회수를 내 채널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빨대를 꽂는다고 할 수 있겠죠. 뷰티 쪽 주제를 다루면 뷰티 쪽 영상에서도 성형 쪽 영상이 추천이 되면서 노출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노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조회수가 높아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성형외과 의사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성형외과를 찾는 고객들의 필요는 수술이 아니라 예뻐짐이라고 했잖아요. 고객들은 당연히 예쁜 얼굴, 화장이 잘 어울리는 얼굴에 대해서 잘하는 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내 담당 의사가 뷰티 센스까지 있는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의사가 영상으로 뷰티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면 고객들은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고객에 대한 더 깊은 필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다른 주제까지 포함을 시키면 조회수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자칫 시청자의 욕구를 잘못 파악하면 엉뚱한 구독자를 모아서 채널 구독자가 꼬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검색 최적화입니다. 유튜브도 이제 검색으로 영상을 많이 찾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형 영상의 경우에는 검색 빈도가 훨씬 더 높죠. 특히 검색으로 영상을 본 사람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필요가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홈화면 노출로 영상을 본 사람들보다 훨씬 구매나 문의를 잘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거나 내 사업장으로 연락을 하게 만드는 영상의 경우 유튜브 검색 최적화 작업이 필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모든 영상에서 다 검색 최적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영상에서만 검색어 최적화 작업을 해요. 알고리즘이 검색 키워드를 파악하는 요소는 첫 번째로는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명글, 세 번째로는 태그, 네 번째로는 영상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분석해서 노출시켜 줍니다. 내가 상위 노출을 하고 싶은 키워드를 넣었다고 해서 상위에 노출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내가 검색어 상단에 영상이 노출되기를 바라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죠.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영상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성과가 좋은 영상을 상단에 노출시켜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유튜브는 다른 검색 플랫폼과 다르게 검색을 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영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검색을 한 사람의 시청 경향과 영상의 성과 점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금씩 다르게 노출을 시켜줘요. 하지만 차이가 조금 있을 뿐 검색어 5위권 안에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다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검색 노출로 조회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홈화면 노출까지 덩달아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이 죽은 영상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상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지식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려워서 영상을 보다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죠. 어떠한 개념과 생각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가공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 머릿속 생각은 요리되지 않은 날것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들이 먹기 좋게 요리하지 않으면 외면받는 생각이 될 거예요. 전문 용어를 요리로 비유하자면 생선의 가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전문 용어를 빼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케팅 용어 중에는 하이제킹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표현이죠.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해당 이슈를 내 제품과 브랜드에 연결시켜서 같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도록 만들게 하는 마케팅 방법이에요. 만약 하이제킹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면 전문 용어 앞에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붙이면 좋습니다. 그럼 전문 용어 앞에 풀어 쓰는 글을 붙여볼게요.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해당 이슈를 납치하듯 내 제품과 연결시켜서 관심을 늘리는 하이제킹 마케팅을 사용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앞에 붙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전문 용어 자체를 안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영상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시청자의 머릿속에서는 과부하가 조금씩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 말이 뭐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하게 다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 유튜브에서는 좋은 영상이에요. 특히 유튜브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일부러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문 용어를 쓰면 뭔가 지식이 더 많고 스스로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은 딱 반대입니다.
말의 표현에서 권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말하는 내용에서 권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 중에는 틀린 정보를 말하는 게 싫어서 전문 용어를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A-3번에 해당하는 정보인데 A-5번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싫은 거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다 보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크게 A라고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학술 세미나 영상이 아니거든요.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은 분은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따로 만들거나 블로그와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넘겨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제가 가이드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은 댓글 상단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은 썸네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조회수를 올리는데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썸네일이죠. 썸네일은 완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개선을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만든 썸네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내 썸네일을 비교하는 기능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보이시는 영상을 터치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